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50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팅 내역 역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픽이나 제가 이제 초안 영상 때 좀 경기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식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유 대 맨시티. 맨유 린데로프와 바람, 포그바가 결장 예정이고, 맨체스터 시티는 라포르테와 맨디, 페란이 결장 예정이죠.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맨유의 주전자원들의 이탈, 최종픽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의 수비가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3백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맨유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픽, 일단 독식픽 자체의 개념 자체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이변 위주로 가져가는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독식픽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맨유가 이번 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이나 그 전 시즌이나 강팀 상대로는 그래도 잘 비벼냈었던 그런 맨유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맨유의 승은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태정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맨체스터 시티가 연패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맨유 상대로. 그래서 무패 투픽을 독식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에스파뇰이 분명히 데토마스가 복귀를 하고 났었을 때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그라나다도 한 방에 있고 에스파뇰이 그라나다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풀베드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겠습니다. 에스파뇰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나다가 좀 비벼볼 만한 경기이긴 한데, 배당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된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에스파뇰이 이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외 구매율에서 좀 에스파뇰 쪽으로 좀 몰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에스파뇰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파뇰의 단통 승을 독식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풀베드에서는 최종과 동일하게 승무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경기력에서 노리치가 지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퍼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길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퍼드가 최근에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 노리치도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브랜드퍼드가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릴 만큼의 지금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퍼드의 무승부로 조금 더 중점을 무승부에 더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벌리.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첼시가 그에 비해서 좀 경기력에서는 지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격에서의 이 마운트라든지 아니면 베르너, 루카쿠, 특히나 루카쿠가 없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승도 좀 길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벌리의 수비 정도는 이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더라도 충분히 뚫어낼 만큼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죠. 일단 데이터적으로도 홈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나올 텐데, 울버햄튼이 수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역시 그런 부분을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울버햄튼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기력이 두 팀이 비등하지만 울버햄튼이 보여주는 그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크리스탈의 승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투표를 바라봤을 때는 단통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전 승패 투픽에 대해서 좀 욕심이 들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뭐 풀백과 독식 모두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브라이튼이 질 것 같진 않은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 무승부에 대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뉴캐슬이 사실 경질 버프가 없습니다. 경질이 되고 나서도 좋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이튼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캐슬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브라이튼이 결정력이 좋은 팀이었다면 저는 단통 승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픽을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저는 승을 가져갈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뉴캐슬이 좋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브라이튼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자, 7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정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레반테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결장 예정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장 예정자가 많고 원정에서 연패를 길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라베스에게 정배당을 줬지만 두 팀의 배당의 차이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고 공격에서의 역습이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투픽을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가자면 알라베스보다는 레반테가 더 끌립니다. 레반테가 도깨비팀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알라베스가 경기력이 앞선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경기라서 한 끗 차이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레반테가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단통 패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비아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헤타페가 순위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경기력에서의 그 압박으로 를 탈취하고 나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들, 쿠쿠레알 공백은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헤타페의 수비를 봤었을 때는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수는 있겠지만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경기력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서 저는 풀베드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비아레알 쪽으로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헤타페가 또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그다지 좋지 않은 부분들, 이번 시즌 내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비아레알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말씀드린 헤타페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비아레알이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독식에서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승을 하고 있죠. 연승을 하면서 2연승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포드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아스날이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릴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는데 와포드가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아스날 상대로는 이변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승부 투픽이면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아스날이 홈에서 지금의 흐름에서 질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투표율이 너무 몰린 게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운다면 저는 이 경기를 지우고 싶어서 아스날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바라보더라도 사실 와포드가 이길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종 무승부를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콘테 감독이 왔죠. 그래도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뭐 대장자도 나오면서 그래도 뭐 손흥민이 득점을 한 부분이라든지 선수들의 동기부여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들, 수비적으로 제공권도 불안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 토트넘이 지금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라면 경질 버프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쿼드 자체가 상성에서 에버튼에게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베드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 토트넘 쪽을 사이드를 봤었는데 독식 픽에서만큼은 좀 무승부로 이변을 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리즈와 레스터 두 팀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도 불안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도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압박이 좋은 부분들, 많은 활동량과 이 공격에서의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들, 이 두 팀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EPL에서 제가 승패를 좀 강하게 바라보는 경기들이 무승부가 뜰 때가 많아서 이 경기가 그렇게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승패 방향에서의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리즈가 정말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피냐의 한방 자체는 지금 레스터의 공격진보다는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즈의 단통 승을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리버풀. 이 경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했었죠. 일단 웨스트햄이 3연승을 하고 있고 리버풀은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때도 승패 방향을 봤었고 초안 때도 승패 방향을 봤었는데 이 경기를 단통 패로 가져간 부분들은 일단 폴더에 여유가 없었던 부분이 좀 첫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이 유럽 대항전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면 스쿼드가 더 두터운 팀인 리버풀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웨스트햄이 지금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리버풀에 비해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단통으로 가자면 그래도 리버풀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패를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리버풀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좀 주력이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웨스트햄이 이 역습이 날카롭고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세트피스 한 방으로 연승을 이어나가는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엘체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엘체는 2연패 및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요르카의 승으로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지금 연무가 긴 타이밍인데 또 연무를 할 것 같진 않고 또 엘체에게 패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마요르카의 긴 연무 엘체 정도라면 승리하면서 이 연무를 끊어낼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단독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죄송합니다.
오사수나가 저는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방에서의 공격진들의 모습들도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도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소시에다드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물론 지난 경기 빌바오 상대로 비기긴 했었지만 오사수나가 일단 빌바오에 비해서 빌바오는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죠. 근데 오사수나는 공격에 비해서는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이런 오사수나의 수비를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사수나가 수비 라인 자체가 낮진 않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사수나의 단통 패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드가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독식에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풀백과 독식 모두 공유를 마쳤고 저는 이제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